자, 142페이지 위험부담 판례를 볼 차례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 적용이 되죠. 예를 들어 각과 회사에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지진으로 멸실이 돼서 갑의 주택 소유권 이전 채무가 갑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또는 갑과 의사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수용이 됨으로써 갑이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자, 이럴 때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죠. 채무자 위험 부담이죠. 다만 채권자 잘못으로, 의뢰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되거나 또는 의뢰 지체 중 불능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의리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이항 갑이 따로 별도로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채무자 위험, 채권자 위험 부담일 때 갑이 이렇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갑이 별도의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판례는 별거 없고요. 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팔았어요. 그 계약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가 되는데 양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위험 부담이죠. 자, 누가 부담해요?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이 부담하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미리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죠.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 정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자, 이때 539조 1항. 을이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했을 때 병이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2항. 그 병의 권리는 병이 채무자 을에게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깁니다. 만약에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물어볼 수 있고, 병이 확답을 하지 않아서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은 거절한 걸로 보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된 후에는 갑과 을은 적어도 합의를 통해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없게 됩니다. 자, 539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낙약자는요, 갑과의 계약에서 받은 항변, 갑과의 계약에 의한 항변, 뭐죠? 갑이 소유권을 남겨줘요. 그럼 을은 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있죠. 그거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면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항변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을은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병에 대해서. 판례를 볼게요. 채무자 갑이 낙약자예요. 채무자 을, 채권자 을이 요약자입니다. 을이 요약자, 갑이 낙약자, 채무자죠. 병이 수익자예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이때 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병, 이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태아를 위한, 설립적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누시면 돼요. 을과 갑이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고 특정되었을 필요도 없어요. 단, 그 상태에서 병이 나중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죠. 아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현존 특정되어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8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 그런데 이것도 된다. 을이 갑에게 물건을 팔면서 내가 대금을 안 받을 테니까 병은 대신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갑이 알았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병은 갑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잖아요.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원래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제3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다.